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추가됐고요. 지인 모임과 가족, 직장 등 일상에서의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헬로윈데이 주간인데요. 확산이 여전한 만큼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역대 최다 감염인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걱정이군요. 자, 오늘 1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무릎 관절에 대한 상담 풀어볼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관절 질환 앓고 계신 분들, 건강 걱정이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코어스가 부른 소영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자, 그동안 고가주택 등 시세 반영률이 낮게 반영돼 발생했던 과세 불공정을 잡을 기회라는 의견과 저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공시가격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최근 부동산 이슈 몇 가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양지영 RNC 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내용 살피기 전에 전세 가격이 지금 70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71주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상당히 높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이 이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전세 가격은 7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예. 이번 주 전국 상승률은 2015년 4월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0.10%가 올랐는데 예. 지방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세종시가 1.24%가 올랐고 일산이 0.51%로 해서 지방 전세값 상승이 눈에 띄고요. 예. 뉴스 등으로 들어보셨을 테지만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세 매물을 보자고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거나 면접을 보는 풍경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좀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예. 전세난이 월세난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이 상당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월세 물건 역시도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월세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량 부족인데다가 예.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 역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집주인들이 한 번 정한 가격을 4년 동안 못 올린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도 없어서 지금은 월세마저 부르는 게 값이 최악인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는데 네. 결국 공급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의 집값 상승 예. 거든요. 근데 공급 부족은 매매 시장의 불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입주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의 문제는 공급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잠시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네. 처음 그 말씀하신 게 조금 끊겼는데 다시 한 번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의 집값의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매매 시장의 불안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매매 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전세의 매물이 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 공급 부족의 영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 사실 월세 가격이 좀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도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쵸.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네. 원래 전세 가격이 오르고 네.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이제 전세의 난이 심각하면 월세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 건데요. 예, 예. 지금 자체는 만성적인 물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월세의 물량까지도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전세 시장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시가격이라 한다면 세무당국이 가세 기준을 삼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매년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예. 특히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고요. 예.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에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좀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부동산 세금을 걷어왔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입니까? 글쎄요.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좀 예민한 질문을 드렸죠, 제가. 그 논란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공시가격이 지금은 50에서 70%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은 5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세보다도 현재 좀 떨어지는 수준이죠. 네. 특히나 단독주택은 더 비현실적으로 낮고요. 예. 이렇게 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시가격하고 시세 간의 격차가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년 동안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세가 만약에 급락을 해서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격은 떨어졌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유지를 해왔던 거고요. 예. 결국에는 시장이 냉각기를 접어들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죠. 예, 예. 자, 정부가 이런 차이를 줄여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올리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동안은 이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다. 예.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 집값 상승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이 원인 중 하나가 여러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 채의 집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예. 특히나 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들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시에는 부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은 사례가 좀 늘어나겠죠. 예.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양도세 중과 등의 늘어나는 세금에도 좀 버텼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네, 정부의 그렇죠. 거듭된 압박에도 좀 급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좀 관망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번 이 대책으로 다주택자들 집을 좀 내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서 이 예,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예, 아니면 증여를 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예. 결국에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더 훨씬 이득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한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집값이 더 올라줄 것이다. 예,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예,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담이 되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내년 이제 6월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재산세라든가 부담이 확실히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참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그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가 뭐냐면 매물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예.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6월부터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내년 6월부터 이제 좀 가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되면은 매수자 역시도 좀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예. 매물은 이제 나오는데 매수자는 선뜻 그 매물을 덥석 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조금은 좀 다급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매물이 좀 쌓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좀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예.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이 비싸지도 않은데 세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요. 예.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은 뒤에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까지 늘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중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주택자에 한해서 과세 표준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씩 낮추는 방안을 거론되고 있고 예. 이 경우에 현행 6천만 원 이하 적용됐던 0.1% 재산율은 0.05%로 재산세 부담이 절반까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공시가격 감면 대상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9억 원 이하로 이제 확대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예. 어떤 이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이제 부담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가의 주택보다는 덜하다고 좀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좀 부담스러워서 집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집값이 좀 잡히겠습니까? 추후에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산이 많지 않은 고가 주택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물을 좀 내놓지 않을까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쌓여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값에 확실하게 잡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거고, 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을 내놓거나 조금 저가형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확실하게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사실상은 이제 뭐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있을 때나 팔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나 이 세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똘똘한 한지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고 누구나 봐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가가 가격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양극화가 더 커질 수도 있죠. 예, 예. 세금에 이제 부담이 덜한 사람들을 그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시세 차익을 볼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시 가격 상승과 함께 또 하나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요, 의견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도 이제 저가로 초기 비용을 적게 들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일단 집값의 4분의 1만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하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에 건물이라든지 토지 지분의 20에서 25%만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예,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앞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 예. 결국에는 뭐 임대주택 아니냐. 네, 결국엔. 이렇게 네네네.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예. 지금 뭐 시장에선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이요. 현실 예. 가능성은 이제 정부가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예, 이거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되겠지만 결국에는 예.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입주를 하느냐라는 예, 예. 부분들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 예. 입지가 중요하겠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영 RNC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늘 비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 씨와 함께하는 3분 요가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가요? 벌써? 예, 예. 대본에 안 적혀져 있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예, 예. 끝이 있다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인 3분 요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들어와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이니까 좀 아쉽네요. 네. 눈물은 안 납니다. 눈물 어딨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자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제가 명상 요가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이 명상, 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자세인데요. 그런데 명상을 할 때 손동작을 좀 이런 동작을 취해준다면 명상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드라 동작을 예. 알려드리면서 명상 요가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3분 요가 꼬이네요. 시간을 마무리하겠죠. 뭐 명상 요가 시간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말도 꼬이네요. 예. 명상 요가라고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명상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무드라입니다. 예. 무드라는 손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요가에서는 이 손동작을 통해서 뇌와 마음에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간단한 이 손동작을 통해서 예. 조금 더 명상에 깊게 취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볼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붙입니다. 쫙 예, 펼쳐서. 예, 예. 그 상태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뒤집어요. 뒤집고. 네. 그 상태로 무릎 위에 살포시 얹어놓을게요. 네네. 네, 이렇게 무릎 위에. 이거 많이 봤어요. 네, 예. 이렇게 얹어놓으신 상태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 길어지고요. 예. 두 눈 감고. 내쉬는 호흡에 편안하게 긴장을 풀면서 깊은 명상 시간 가져가 봅니다. 예. 이렇게 명상 3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네.
이 진화나 무드라가 예, 예. 마음 또 인간과 자연과의 합의를 뜻하거든요. 이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1분 정도는 마무리할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안 하는지 막 계속 해달라. 오늘부터 또 요가를 접어야 될 것 같다. 마지막 이어서 아쉽다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아이고, 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긴 했어요. 네, 예. 우리 형진 아나운서보다도 유튜브 조회수가 알았어요. 뭘 그걸 네. 꼬집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렇지만 예. 저도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고요. 예. 또 시즌2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제가 3분 요가를 알려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많은 남았을 분들이, 때 네, 했거든요. 참 좋아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YTN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튜브에 제 영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요가 영상 남아 있으니까요. 항상 틈틈이 보시면서 건강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3번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 건강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114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14명입니다. 사흘째 100명을 넘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이어서 소모임이나 사우나, 학교 등 일상 공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는데 서울시가 강력한 클럽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병사들에게 헬로윈 축제 기간 동안 이태원 출입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다만 다른 데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의 손길을 피한 수도권 지역, 부산 지역 클럽들이 대대적으로 헬로윈 파티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데이와 관련해 젊은이들은 가능하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올해만큼은 집에서 즐기는 헬로윈, 홈러빈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숫자 10,000원입니다. 자, 나라가 내 외식에 10,000원을 보태주는 외식비 할인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어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환급 방법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주말에 20,000원어치 이상씩 3번 외식을 하면 4번째 외식에서 20,000원 이상 썼을 때 10,000원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인데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가 이 외식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말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는데요. 하루에 2번 결제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 같은 식당에서 하루에 2번 결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환급을 받으시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 이벤트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신청을 한 이후부터 외식비 사용 시 실적이 쌓입니다. 사실 이 외식비 할인은 지난 8월 반짝 실시됐다가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중단된 바 있는데요. 당시 외식비 할인 신청을 카드사를 통해 미리 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외식비 할인 캠페인에 330억 원을 투입하고 최대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이 외식비 할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 52년입니다. 네, 52년 전이죠. 이른바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한산 일부가 이번 일요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산 등산로를 공개한다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북악산 인왕산의 전면 개방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심 녹지 공간이 넓어지고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과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 없이 주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단체 산행 대신 개별 산행을 권장하고 2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 북악산 남측 면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요즘 짧은 가을 놓칠세라 가을 산행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잠시 후 가을 산행 건강하게 하는 법도 준비해 뒀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이번 주말 건강 산행 계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자,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가을 단풍이 시작되면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무리하면 건강을 위해 나선 등산 때문에 관절 등 건강에 무리를 줄 수도 있겠죠. 자, 허리, 무릎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산을 오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관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문자 많이 오기 때문에 늦게 보내주시면 상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연세 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안과 병원에서 오시면 제가 갑자기 눈이 안 좋은 느낌이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뵙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픈 느낌인데 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안에서 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움직임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혹은 심한 더위나 추위 또 비나 눈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칠 만한 기회가 줄어들어서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운동량 감소로 인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예.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지는 위험성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예. 몸의 모든 부위가 그렇듯이 허리 건강 또한 근육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시대는 좀 더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밖에 외출하지 않고 또 운동량이 적어지면 갑자기 뭔가를 들었을 때 더 심하게 다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예. 몸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예.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느새 가을이 오고 거리에만 나가도 단풍이 좀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을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등산 중에 허리를 삐끗한다고 하죠. 이런 미끄럼짐 등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들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염좌처럼 근육이나 인대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거나 간단한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대개는 좋아지고요. 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예.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대개 앞부분의 몸통, 즉 척추체가 마치 깡통을 밟은 것처럼 위에가 찌그러지면서 높이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넘어지면서 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크게 넘어지지 않더라도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심한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는 기침을 자주 하다가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하다가 그런 심한 경우는 발생을 그럴 수가 하는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삐끗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오래가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이런 분들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질환들과 디스크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염좌나 압박골절이 한두 번의 충격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 디스크는 이러한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또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 초기에는 가끔 무리할 경우에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병이라고 느끼기는 어렵죠. 하지만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또 빈도도 잦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증상 같은데 점점 허리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원인에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단 활동이나 운동을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만 해도 상당 부분은 해결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일 이상 지나도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또 심하지 않더라도 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만약 병원에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1, 2주 이상 절대 안정을 해야 되고 또 만약 그 이후에도 통증 조절이 안 되거나 또 척추뼈가 점점 더 찌그러진다면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부러진 뼈를 안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디스크와 같은 만성질환은 골절과는 다르게 장기간의 안정은 필요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예. 하지만 골절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치료에 호전이 없다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추가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등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좀 평지를 걸을 때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산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오르막길은? 네네. 예. 하지만 내리막길은 고관절이나 무릎, 또 발목 등 다리의 모든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무게가 좀 실려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예, 게다가 산길은 잘 닦여진 길과 다르게 심한 경사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예. 또 발을 딛는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다리 근력이 약한 분들은 말씀드린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산행이 어렵다면 어떤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께는 체중을 실지 않는 운동들을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도 근력에 도움이 예, 되는 예.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표적인 것으로 수영이라든지 수영. 네네 예.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이겠죠. 예.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또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오래 있으면서 운동량이 예전보다 적어지신 분들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예전 생각하면서 갑자기 산을 오른다거나 이러면 좀 몸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데다가 예. 또 때마침 단풍놀이에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몸의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쌀쌀해진 날씨에 무리한 활동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높고 예. 또 똑같이 다치더라도 평소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 좀 산행을 하기 위한 방법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등산이 관절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처럼 또 지금 오해하실 원장님 수도 말씀 들어보니까 등산 가지 말라 이거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등산이 굉장히 좋은 점은 다른 운동과 다르게 아주 다양한 난이도와 코스를 본인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다만 이제 사람마다 운동 능력은 다르겠지만 적당한 운동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할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에 자극은 좀 되지만 큰 부담은 없을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도 좀 차고 땀도 나고 또 다리는 좀 뻐근하지만 다음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산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집 근처에 작은 산부터 좀 시작해 보시고 서서히 시간과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수월해진다고 느끼는 순간을 오게 될 겁니다. 원장님 말씀 좀 정리하면 처음에는 본인의 좀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고 점차 난도를 좀 올려가는 것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평소에 허리나 무릎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산행을 하면서 이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산행을 하기도 하는데 등산이 척추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허리나 무릎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이 필요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 하는 운동 혹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운동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산이 허리와 무릎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은 꽤 다른데요. 허리는 사실 넘어지는 경우만 없다면 등산이 꽤 좋은 운동이 됩니다. 허리에는? 또 실제로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도 등산은 되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척추의 구조상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경사를 오르내려야 하는 등산의 어려움을 꽤 느끼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또 이 동작들이 실제로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안 좋은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자전거, 예, 수영, 혹은 아쿠아로빅 예. 등을 권해드립니다. 혹은 병원에서도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체조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검색이 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통증이란 것은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적당한 자극을 넘어서는 심한 통증이 그것도 자주 느껴진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삐끗한 허리 잡고 병원에 바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통증이 심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진통제나 파스를 사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간혹 그 아픈 곳을 자꾸 자극시켜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생긴 통증에서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아파서 이렇게 막 주무르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가볍게는 상관없는데 예. 이제 가끔 이제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하게 아픈 곳을 자극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찜질하란 말 있잖아요. 네, 저 그렇죠. 아직도 헷갈리는데 냉찜질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온 찜질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특정 부위를 부딪혀서 통증이 있거나 또 그 부위가 부었을 때는 초반 1일간은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냉으로. 네네. 예. 또 그 이후에는 또 온찜질을 통해서 이 혈액순환과 이완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염증을 제외하고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이 장기간 반복되는 이러한 통증에는 일반적으로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관절이 안 좋은 담당 PD가 이런 질문 지금 써줬는데 붙이는 관절약이라면서 여러 제품들 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관절을 좀 무리시킨다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붙이는 관절약 이제 대부분 흔히 파스를 얘기하는 예. 건데요. 먹는 진통소염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붙이는 실제로는 것과? 예.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효과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애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3352번님 좀 등산 매니아는 아니지만 등산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앉았다 일어나니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요. 내심 불안한데 좀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실제로 우리 몸에 몇 군데에서 소리가 나서 걱정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뚜둑 소리 가끔 나잖아요.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리만으로는. 예. 소리가 날 때 통증을 같이 동반을 한다든지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같이 겹쳐졌을 때는 병원에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뭐 손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것들도 직접 하시네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건데 예.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네네네.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지만 소리만으로는 크게 뭐 이상은 없을 것이다. 네네. 예. 8736번님. 택시 기사인데요. 허리가 가끔씩 심하게 아프면 통증 클리닉을 갑니다. 수술해야 할지 고민인데 저도 이거 같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느 분은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예. 네. 척추 질환들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다 치료 방법이 다 확립돼 있습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환자분의 여건이나 통증의 정도나 생활 양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나 불편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 전체 환자분들 중에 대략 한 70-80% 이상은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통증이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뭐 약물이든 네, 먹는 물리치료든, 약이든 예. 물리치료든 주사 치료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예.
다만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자주 맞는다든지 혹은 자주가 아니더라도 다량을 맞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해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척추 질환에 본인의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권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관리는 충분히 하시고 그런 치료들 병행해 가시면 예. 충분히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말씀 정리하면 치료 방법은 다 세계적으로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하시면 되고 네. 거의 근데 7, 80%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9번님, 원래도 요통,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척추 아픈 것도 계절을 탑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고는 있지만 예. 어쨌거나 계절의 변화는 척추나 관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는 더운 계절보다는 추운 계절에 예. 또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 일반적으로 신체가 경직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응원하고 계신데 혹시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출동을 하셨나 봐요? 네. 좀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3352번님, 무릎에서 신호를 가끔 보내는데도 산행을 간다면 내려올 때 어떻게 좀 내려오는 게 무리가 덜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려올 때 빠른 가까운 거리로 내려오지 마시고 살살 돌아서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진하지 말고 좀 약간 그렇죠.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면. 돌아 내려오시는 것이 몸에 훨씬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셔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10월 31일 헬로윈 데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죠.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태원 클럽 상당수가 헬로윈데이 대목을 포기하고 자진 휴업을 결정하면서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하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자, 10월과 이제 작별하죠.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